Senna, you see, moving to the right, making it hard, and Nelson's got round the outside of it. Oh!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F1 레이스카의 타이어는 노면과 직접적으로 닿으며 동력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엔진을 사용하는 레이스카이더라도 타이어가 제 성능을 하지 못한다면 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F1 레이스카가 시속 350km를 넘나드는 동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급격한 커브를 주행하므로 타이어는 레이스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F1 타이어와 관련한 9가지 사실에 대하여 전달해드리고 F1을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터스포츠에서 타이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2부작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F1 타이어의 종류. 먼저 F1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1의 타이어는 일반적인 컨디션에서 사용되는 드라이 타이어와 빗길에서 사용되는 웨트 타이어로 구분됩니다. 먼저 드라이 타이어는 표면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슬릭 타이어가 사용되며 그만큼 노면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면과 접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만큼 코너를 빠른 속도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터스포츠의 접지력 또는 그립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엔진의 출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F1에서는 7종류의 드라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타이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접지력과 내구성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화합물로 조합되어 만들어진 타이어일수록 가장 강력한 접지력을 발휘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마모됩니다. 이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습니다. 반면에 단단한 화합물로 만들어진 타이어일수록 접지력이 부족한 대신에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상대 선두를 따돌리거나 추월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소프트한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소프트한 타이어는 하드한 타이어보다 서킷에 따라 0.5에서 1초 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마모되면 타이어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트스탑을 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타이어 교체로 손실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하드한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하드한 타이어일수록 타이어 교체 없이 오래 서킷에 머물 수 있고 그만큼 피트스탑으로 손실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웨트 타이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로서 우천 시에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물을 배출하여 수막 현상과 스핀을 방지합니다. 노면의 젖은 정도에 따라 초당 약 35리터의 배수가 가능한 인터미디어트 타이어와 초당 약 61리터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웨트 타이어로 구분됩니다.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레이스카는 경기당 13세트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규정은 제 채널에 F1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 기초편에 설명되어 있으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F1 타이어의 사이즈. F1 타이어의 사이즈는 일반 타이어와 달리 폭이 넓고 사이드월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반면 휠은 12인치밖에 되지 않으며 두꺼운 사이드월로 주행 중 발생하는 큰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드라이버의 피로를 어느 정도 덜어주고 타이어가 불규칙한 서킷 노면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타이어 온도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타이어가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F1 타이어의 무게. F1 차량 휠과 타이어의 무게는 약 15kg 정도이며 일반 승용차의 타이어의 무게가 약 25kg 이상인 점을 생각했을 때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F1 레이스카의 타이어가 가벼울 수 있는 것은 경량금속인 마그네슘으로 제작된 휠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F1 타이어와 온도. F1 차량의 타이어는 적정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보통 소프트한 타이어는 85에서 105도, 하드한 타이어는 120에서 145도 정도가 되었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하여 F1 팀은 타이어 워머로 불리는 온열 커버를 이용해 타이어를 60에서 80도 사이로 뜨겁게 유지합니다. F1 차들은 좌우로 위빙하거나 브레이킹하여 타이어의 온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경기 중 피트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직후에는 타이어의 온도가 최적의 상태로 올라오지 않아 근접하게 추격한 경쟁자에게 추월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F1 타이어 제조사 피렐리.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업체 피렐리는 2011년부터 F1의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F1에서는 경기 중 타이어를 한 번에서 3번 정도 교체하는데 경기당 약 300km를 주행하는 F1을 고려하면 일반 차량의 타이어에 비해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어의 제조사인 피렐리의 기술이 부족한 사유는 절대 아니며 레이스에 변수를 넣어 경기를 더욱 재밌게 만들려는 FIA가 내구성을 낮추도록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더욱 다양한 변수가 있는 F1을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렐리는 F1 팀들에게 한 시즌에 약 35,000여 개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그랑프리의 경우 불가리아와 이집트에 있는 공장에서 트럭으로 배송하며 보통 경기가 열리기 1개월 전에 미리 배송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서킷의 경우는 배를 통해 공급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열리기 2달 전에 공장에서 출하한다고 합니다. 레이스가 종료되면 타이어의 기술 개발 노하우 노출 방지를 위하여 레이스 중 사용된 타이어는 전량 회수됩니다. 그리고 회수한 타이어는 다시 생산했던 공장으로 보내져 분쇄하여 재사용하거나 일부는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6번째, F1 타이어의 가격. F1 팀은 타이어 제조사 피렐리로부터 4개의 한 세트 타이어를 약 200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레이스카 한 대의 그랑프리당 사용하는 타이어는 13세트이며 이는 드라이 타이어만 해당하기 때문에 웨트 타이어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차량당 한 경기에 약 3천만원 정도의 돈을 타이어 사용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타이어를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F1은 팀마다 2대의 레이스카를 운영 중이며 F1 경기가 1년에 20에서 23경기가 열리고 개별적으로 차량 테스트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타이어에 연간 억소리 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F1 타이어와 다운포스. 다운포스란 공기의 압력으로 차체를 아래로 누르는 힘을 이야기하며 이는 코너에서 접지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행 중 공기의 저항으로 차체가 눌린 만큼 타이어도 함께 강하게 지면에 눌리게 되고 그만큼 많은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F1 레이스카들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8번째,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는 프론트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어 스티어링 휠보다 차량이 덜 회전하는 현상이고 오버스티어는 리어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스티어링 회전보다 차가 더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1시간 반 동안 평균 속도 시속 200km를 넘는 스피드로 질주하는 F1 레이스 중에는 이러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F1 차량에는 이를 보조해주는 트랙션 컨트롤이나 액티브 서스펜션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20명의 F1 드라이버들의 감각적인 드라이빙 능력으로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것입니다. 9번째, F1에서 드리프트 주행이 없는 이유. F1 레이스에서 레이스카가 코너를 드리프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을 일부러 떨어뜨려 코너를 미끄러지듯 주파하는 드리프트는 코너 진입은 빠르지만 코너 탈출에 필요한 접지력 확보에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F1의 타이어는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경기 중 한 번에서 3번은 교체해줘야 할 만큼 내구성이 약한데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타이어의 소모량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에 온로드 레이싱인 F1에서는 드리프트를 사용하는 대신 높은 다운포스와 타이어 접지력을 활용한 주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F1에서 드리프트를 사용한 주행과 추월 장면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1986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당시 더블 챔피언 넬슨 피케가 데뷔 3년차였던 아일톤 세나를 아웃사이드에서 드리프트로 추월하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의도했다기보다는 추월 시도 중 차량의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걸렸지만 넬슨 피케의 드라이빙 재능으로 임기응변한 장면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형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때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키미TV가 준비한 F1 타이어와 관련한 영상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